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성원을 해주신 홍익표 의원은 저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회 의정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유정 전 의원도 함께 왔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 지역신문 발행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은 지역신문은 제가 14대 국회의원 때 문공위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정치 기사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조세형 성동 출신 최고위원님과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꼭 정치 기사를 써서 그 동네의 정치를, 그 동네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격려도 하고 감시도 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지역신문이 정치 기사를 쓰게 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조세영 최고위원님의 덕분이고 저도 옆에서 많은 심부름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은 저를 보면은 테레비보다 훨씬 젊고 잘생겼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TV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 TV에 나오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저희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TV에 박지원이 나오면은 저 사람 동생을 성동 신문 주최 행사에서 봤다.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발 먹고 살기 편하게 좀 경제가 잘 됐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이미 파탄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만 올려주면 좋은데 부자 증세는 절대 하지 않고 담뱃값 인상하고 또 요즘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또 기쁠 때 슬플 때 즐겨 마시는 소주마저도 값을 올린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정부는 우리 서민들의 그러한 담배 피는 소주를 마시는 그러한 행복도 앗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미국이나 구라파의 부자들은 나라 경제가 어렵고 세금이 덜 거친다고 하면은 내 세금을 더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자들이 대한민국에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담뱃값, 소주값에 그렇게 연연하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라도 잘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위 문건 유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동생한테도 정신 차려서 살아라 하고 야단을 치시지만은 세상에 청와대 내에서 만든 문건을, 자기들의 권력 투쟁의 문건을 자기들이 유출해놓고 대통령께서는 찌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기소를 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물론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아무런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저러한 일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인적 청산을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실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라도 좀 잘하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꿈을 갖고 이제 약 25일 남았습니다마는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습니다. 제가 바로 강한 야당, 국민이 바라는 강한 야당은 싸울 때는 싸우고 할 말은 하고,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만 잡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해서 감동의 협상을 해라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원하는 강한 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할 말은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제가 가장 많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가장 많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서 싸울 것 싸우고 할 말은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야당도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만 잡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져주고 양보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감동을 하는 그런 정치를 강한 야당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강한 야당의 기치를 들고 2월 8일 전당대에 출마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 고재득 청장님이나 홍익표 의원님, 또 저쪽 가니까 아는 분들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고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따라서 꼭 바라볼 때 달릅습니다. 제가 만약 의사였다면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전부 우리 병원에 오시는 손님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에 성동신문은 물론 우리 25개 구에 있는 모든 지역신문에서 박지원이가 꼭 2월 8일 전당대회 대표로 당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사를 써줬으면 얼마나 고마울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 사장님들한테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사장님들 박수 치셨으니까 꼭 기사 써주셔야 됩니다. 요즘 거짓말 하다가 땅콩 부사장 보셨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은 제발 개파 싸움 좀 하지 말고, 친논이, 비논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당원들이 그래도
한 달에 1,000원, 2,000원 당비를 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임을, 옛날부터 수십 년간 민주당의 당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 당신들이 밤낮 싸우고 헤어지고 분당하고 신당 창당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분열해서 패배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통합, 단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합 대표의 기치를 들고 역시 2월 8일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한 야당 통합대표 이박지원이 책임집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발전과 강한 야당을 만들고 통합대표로서 야당이 우뚝 설 때 박근혜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고 새누리당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박지원에게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만은 평가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천, 이것은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면은 10년 내로 3,000달러의 국민소득을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5년간 이명박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를 망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먼저 핵을 폐기하면 대화를 하겠다 하는 조건에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관계만은 더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작년에도 2번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 고위층 인사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5년간 대화가 단절됐고 또 2년간 박근혜 정부에서도 단절됐다고 하면은 이건 안 된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들이 제일 꺼려하는 선 핵폐기에 빗장을 풀어버렸다고 하면은 이 기회를 포착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5년간 북측 고위층을 만나보았지만은 이번에 가장 북측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화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국민들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정부에도 연락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하는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사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동에서 당선시켜 주신 홍익표 의원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대북 문제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제가 홍익표 의원 앞에서 이런 남북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한목적적인 좋은 일이라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 되고 성동구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성동구청장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께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면 끝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길을 붙들고 세계에서는 당신들이 핵을 가지면 이렇게 손해가 되고 당신들이 이러한 것을 포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였습니다. 당시 저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측 대표를 싱가포르, 상해, 북경에서 만나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보아라 해서 제가 성사를 시켰습니다. 2000년 6.15 때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합의해서 발표를 하고 두 분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옆에서 앉아서 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교류 협력을 하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지켜나가면은 30년 후에는 통일되겠죠?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한테 말씀하시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50년은 되어야만이 통일이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남북 교류 협력을 하면서 평화를 지켜왔다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예상한 30년 중에서 이미 15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통일되려면 15년 남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한 50년 정도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했으면 이미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35년 정도 있으면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저는 꼭 통일을 위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문제도 박지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가 되면은 주도적으로 협력을 하고 북측과 대화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문제를 위해서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가 반드시 박지원이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제가 끝내겠습니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을 끝나고 너무 회담이 성공적이 돼서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는 아침 비행기로 평양에서 서울로 오려고 했는데 대통령에게 점심을 한번 건사하게 내겠습니다 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헤드테이블에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위원장, 물론 저도 장관이었으니까 거기에 앉았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그래요. 박지원 장관, 내가 남쪽의 출판물, 거기서는 책을 출판물이라고,
많이 보는데 왜 그렇게 남쪽의 책에는 외래어가 많느냐, 외국말을 많이 쓰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6.25 폐허 후 전 세계로 나가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11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계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외국말이 우리나라로 와서 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자주성이 없다고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노래 얘기가 나왔어요. 저한테 그래요. 장관 선생님, 내가 KBS, MBC, SBS 다 보는데 왜 한국 가수들은 노래는 안 부르고 뛰어만 다닙니까? 그때 H.O.T가 최고 인기였어요. 저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해를 안 되지만은 아무튼 빛의 속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가수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했더니 마포신문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마포정정을 불렀던 은방울 자매, 이미자, 김연자 이분들을 좋아한다고. 남자 가수는요 조용필, 나훈아, 남진을 좋아한대요. 옆에 자리에 앉아있던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그런 가수들보다 박지원 장관이 훨씬 노래를 잘합니다. 진짜 제가 노래 잘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한번 부르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자꾸 나가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술도 한잔 먹었겠다. 노래방 기계도 없고 밴드도 없는데 탁 잡고 우리가 50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이제 우리는 이 점심 식사가 끝나면은 평양 순환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쩐지 우리 고향 후배 가수가 부른 이수미의 내 곁에 있어주를 부르고 싶습니다 하고 한 곡 쫙 뽑았어요.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벌떡 일어서더니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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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제 입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래서 이때 한번 조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푹 들더라고요. 그래, 앵콜은 북한 말이요?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우리가 북측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눈높이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북한도 우리 남한을 바라볼 때 북한의 눈높이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결국 민족의 눈높이, 사랑의 눈높이로 바라봐야 한다 하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억지 주장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형님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지지 않고 앵콜송으로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또 더 많은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공약을 했는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MBN 생방송 늦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진짜 너무 쉽게 헤어집시다. 그러나 꼭 TV에서 박지원을 보면은 저분 동생을 보았는데 참 매력적이더라.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의원이나 권리당원들을 만나시면은 이번 2월 8일 날 꼭
박지원한테 투표해서 당선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겠더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